그럼 이어서 문장의 등급 결정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문장의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접속어나 전개 방식과 같은 형식적 특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. 뭐가 있죠? 따라서, 그 다음에 그러나, 그 다음에 주장, 근거에서 주장, 그 다음에 원인 결과에서 결과, 이런 듯 뭔가 중요한 표시가 나타나는 부분에 포인트를 주는 것입니다. 즉 1등급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죠. 더불어 두 번째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중요한 부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을 찾아 표시하는 것입니다. 저는 첫 번째 방법보다는 두 번째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시문을 읽다 보면은 정의 개념 또는 예시, 부연, 전제, 근거, 조건, 수단, 방법, 반복 또는 비유 등과 같이 등급이 떨어지는 이러한 덜 중요한 내용들을 더 찾아서 인지하고 표시해 두자는 것입니다. 그동안 이러한 내용들은 독해에서 간과 대상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시문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장을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은 전체 내용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찾아서 표시하고 나면 이렇게 남는 부분들이 바로 중요한 1등급 문장이 되기 때문입니다.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중요하지 않은 문장을 찾아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1, 2번 문장에는 사색 문제가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2번 문장은 사색 문제에 대한 개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세 번째 문장은 1번 문장과 2번 문장 중 어떤 문장과 연결될까요? 아마도 1번 문장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. 그럼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.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1, 2번 문장 간에는 개별자 수준, 집단 수준, 개별자 수준, 집단 수준, 그리고 인과, 이렇게 세 개의 주고받은 대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2번 문장은 1번 문장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등급이 떨어집니다. 그리고 3번 문장은 더불어 2번 문장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 또 한 번 등급이 떨어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1번 문장이 1등급, 2번 문장이 2등급, 3번 문장은 3등급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 1등급 문장을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2, 3등급 문장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표시해 두면 결과적으로 1등급 문장이 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문장의 등급의 결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무엇을 선택하든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. 하지만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중요한 내용을 찾는 것보다는 덜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표시해 두는 방법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을 찾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더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